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호입니다. 자, 오늘 10월 24일 월요일 장 리뷰를 해볼게요. 자, 오늘 뭐 지수를 보면 꽤나 좀 변동폭이 좀 심했죠. 아침에 갭 뜨고 시작을 했지만 이게 상승 추세가 쭉 이어지는 게 아니라 왔다 갔다 하면서 조금 까다로운 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수를 우리가 신경 쓰면서 매매를 했다면 아마 좀 까다로운 장이었을 겁니다. 자, 오늘 뭐 매매는 테마 같은 걸 보면 막 그렇게 재미있는 테마가 잡히지는 않았고요. 전부 다 개별주 느낌으로 약간 잔파도가 조금 있는 그런 장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공부한 것을 보자면 저는 이렇게 로봇주와 재건주를 봤었고요. 뭐 재건 같은 경우에는 뉴스가 좀 많이 있었죠. 재건 같은 경우에는 이게 보면 이제 푸틴이 전쟁 종식에 개방적이다라는 뉴스도 있었고, 그리고 장중에 우리가 일주일 전부터 계속 알았던 거 뭐냐면 이거 치면 나올 겁니다. 마샬 플랜. 자, 우크라이나 재건 회의가 독일에서 24일에 열린다고 제2의 마샬 플랜을 가동해야 한다. 자, 이거 우리는 한국 기사가 나오지 않을 때, 국내에서 기사가 나오지 않을 때 우리는 이미 일주일 전쯤에 트위터, 구글링을 통해서 외신을 통해서 알아냈죠. 일정이 있었다는 걸. 그렇기 때문에 더 빨리 남들이 보지 못하는 그런 정보를 받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게 수익을 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관련주 데모 이런 거 있죠. 데모나 뭐 현대 에버다임 이런 친구들이 잘 움직여줬어요. 이 친구는 워낙에 앞에서 올랐던 그런 물량들이 있어가지고 조금 무거운 움직임을 보여줬었지만, 이거 같은 경우 현대 에버다임 같은 경우는 좀 나름 가볍게 이렇게 올라주는 그런 그림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사실 여기서도만 매매를 했어도 오늘 하루는 괜찮게 수익을 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거는 뭐 로봇주를 봤는데요. 로봇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정이 있어요. 어떤 게 일정이 있냐? 이렇게 삼성 ETF 로봇 이 검색만 해도 다음 주에 이게 이번 주죠. 저번 주에 뉴스 나왔던 거니까 보면 이 광고가 왜 이렇게 많지? 보면 국내에 최초로 이제 한다는 거 있는데, 이게 이번 주가 일정이거든요. 여기서 안 나오네. 다음 주 내주라고 쳐야 되나? 여기 나옵니다. 삼성도 테슬라도 찜했다. 증시 주도할 로봇 ETF 주목 이렇게 나오면서 여기 보면은 내주 K 로봇 액티브 ETF를 출시할 예정이다. 자, 이거는 사실 우리가 괜찮은 재료라고 느낄 수 있는 게 이미 9월 8일에 이 뉴스가 나왔었어요. 9월 8일에 ETF 삼성 로봇 최초로 ETF 낸다 이렇게 내면서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였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9월 8일에 로봇주들이 꽤나 좀 상승을 많이 했었거든요. 이때 보면은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조금 올랐네요. 로보로보가 아마 좀 많이 올랐던 걸로 기억하는데, 로보로보 9월 8일에 17% 올랐고, 그 다음 해성 TPC도 이때도 많이 엄청 올랐었죠. 뭐 유일 로보틱스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런 선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ETF라는 재료가 이런 공부하는 기억이 있다 보니 ETF 출시한다는 이 재료가 나쁘지 않은 재료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금요일이죠. 거래일 기준으로 봤을 때 어제 종가에 좀 사봤었어요. 로봇 관련주를. 그래서 오늘도 기대감에 있어서 이번 주 아마 내내 괜찮은 흐름이 뭐 장이 받쳐준다면 뭐 그런 식으로 느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넣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금요일 종가쯤에 이미 샀었고요. 그래서 오늘 시초가에 팔았어요. 갭이 좀 뜨길래. 오늘 갭 뜨길래 팔았고, 그 다음에 조금 시장의 흐름을 보면서 좀 모아갈까, 다시 한번 모아갈까 생각을 했는데, 뭐 지수가 생각보다 좀 지저분하게 움직여서 일단은 보류를 해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로봇주로 했고, 저 같은 경우는 오늘 매매를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았어요. 굉장히 적게 했습니다. 섹터를 봤을 때 뭐 한두 섹터만 매매를 했었어요. 그렇게 매매를 했고, 그 외에는 이렇게 뭐 히토리 관련주도 있고, 뭐 신화콘텍은 뭐
이제 USB-C 타입 이것만 맨날 이걸로 가거든요. 시나콘텍 같은 경우엔 이 친구도 처음에 뭐 상한가 갔네요. 바로 시초가 갭 들고 상한가를 갔어요. 저는 이 종목을 그냥 바로 패스했는데요. 왜냐면 얘는 좀 호가가 얇아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호가 얇은 거는 잘 안 보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얘는 뭐 상한가를 가도 별로 아쉽지가 않습니다. 그 외에는 또 뭐가 있을까요? 히토리도 막판에 이렇게 움직여졌었습니다. 히토리 같은 경우에도 저는 이렇게 매매를 했는데 일단 뭐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관련주 있고 딱히 주말치고는 좀 끌리는 뉴스는 없었던 것 같아요. 시장 자체도 월요일이다 보니까 뭐 재미가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매매를 했고 오늘 매매한 걸 보여드리자면 저는 오늘 이제 500만 원 정도 수익이 났고요. 그리고 평가 손익까지 합치면 600에서 700 정도 사이가 났습니다. 그 사이에 수익이 났고 매매한 걸 보자면 사료주 같은 경우에는 로봇주는 아까 말씀드렸고 로보티즈는 사료주 같은 걸 왜 매매했냐 보면은 사실 식량만 검색해봐도 나와요. 이렇게 10시 2분에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러시아가 식량 수출을 방해하고 있다. 뭐 이런 뉴스가 나와줬었고 그리고 당시에 차트만 봐도 이 친구가 괜찮은 차트였죠. 10시 2분에 이때까지만 뭐 엄청 되게 빨리 나왔네요. 뉴스가. 저는 이제 이 부분에서 계속 떨어지길래 조금씩 모았어요. 이제 5천만 원까지 모았다가 여기서 한 150만 원 정도 수익이 나왔는데 다는 안 팔았어요. 극소량만 남기고 있는 상태여서 그런지 여기서 보면 뭐 실현 손익은 100만 원밖에 나오지 않네요. 뭐 이렇게 매매했고 다른 것들은 뭐 SCI 평가 정보는 지수가 빠지길래 한번 뭐 지수 따라서 조금 매매해봤고 그 외에는 딱히 매매한 게 별로 없죠. 딱히 이제는 뭐 여기서는 대부분 그냥 이제 짤짤이 소액으로 한 것들이었고요. 그래서 뭐 오늘 뭐 매매의 정답은 없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오늘 당일 매매로서는 가장 베스트인 매매는 아무래도 편하게 매매할 수 있는 게 가장 베스트 매매겠죠. 그게 저 같은 경우에는 현대 에버다임이 이거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조금 이렇게 횡보하는 기간도 많이 줬었고 그리고 일정도 있고 우리가 기대감이 있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뭐 차트도 이렇게 나쁜 편은 아니었고 그래서 당일 단타로 해볼만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딱히 매매할 게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뭐 오늘 이렇게 오른 것들만 봐도 막 그렇게 막 규칙성이 있는 느낌은 아니죠. 노토스가 상한가를 가주면서 뭐 그나마 테마주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은 노토스가 상한가를 가주면서 무증 테마가 다시 불면서 이제 공구먼 같은 거 그런 친구들이 조금 강하게 많이 움직였죠. 이렇게 해서 차트도 정말 바닥이었고 노토스라는 종목도 상한가를 간 이유는 아마 차트가 바닥인 것도 굉장히 컸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랬던 거고 뭐 다른 거 뭐 오른 것들 이제 공통점을 찾아보려고 하면 막 그렇게 딱히 있지 않았어요. PM풍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김동연 관련주죠. 이 친구는 이제 이재명 어떤 악재가 나와서 반사익으로 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유신 같은 경우에 이제 네옴시티 관련주로 움직여줬었어요. 이 친구가 원래는 대장은 한미글로벌이 원래 대장처럼 움직이는 친구인데 오늘은 유신이 좀 강하게 움직였죠. 그러니까 얘가 왜 강하게 움직였나? 평소 대장은 한미글로벌인데 뭐 그거는 당연하게도 차트가 한미글로벌보다 더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뭐를 볼까요? 그다음 또 뭐 보자면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뭐 ETF 상품들 움직이고 이런 거는 매매하기 좀 까다롭겠죠. 딱히 없어요. 지금 보니까 뭐 저는 이제 웬만하면 이제 10%까지 보는데 테마가 될 만한 게 딱히 없었어요. 그리고 동구가 RNS도 이거는 히토리 관련주로 마지막에 움직였는데 이 친구는 저는 히토리를 이제 봤었던 이유가 뭐냐면 장 초반에 매매를 안 하다가 이쯤에서 이제 계속 샀었는데요. 왜 샀냐면 항생 지수가 우리 오늘 보면 중국 증시가 엄청 떨어졌죠. 중국 지수가. 여기서 보면 항생 지수. 얘가 6.6% 오늘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뭐 홍콩도 마찬가지로 6.7%. 이게 엄청나게 급락을 했는데 저는 이거를 보고 혹시 뭐 시진핑이 연임하면서 뭐 뉴스는 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시진핑이 연임하니까
급락을 했다라고 나오니까 저는 이거 읽어보고 뭘 생각을 했냐면 시진핑의 입장을 그동안 돌이켜 봤을 때 미국과의 그 마찰을 굉장히 강경하게 입장을 많이 발표를 했었죠. 그러면서 만약에 이게 정말 떨어진 게 시진핑의 연임 때문에 떨어진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자연스럽게 미중 갈등과도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생각을 하다 보니 그러면 히토리 관련주가 괜찮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매매를 했었어요. 그래서 뭐 좋게 수익이 났고요. 이렇게 지금 차트도 굉장히 많이 빠져 있었고 동국 RNS는 조금 올라 있었는데 뭐 대표적으로 많이 생각나는 종목들 있죠. 이런 친구 같은 경우에는 차트가 이때쯤이면 굉장히 많이 빠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때 사 모았으면 충분히 괜찮은 수익을 낼 수도 있었고 그리고 비중도 조금 실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아주 괜찮은 편한 매매가 가능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오늘 장은 이렇게 매매를 했고요. 딱히 뭐 되게 재밌었던 테마가 생기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수익을 보기에는 나쁘진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실 이거 마인드 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같은 장은 굉장히 눈앞에 있는 것만 찾아가면서 매매를 하다 보면은 조금 꼬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오늘 같은 장은 제가 아까 매매한 걸 보여드렸지만 매매 횟수가 굉장히 많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냐면 어떤 섹터로 봤을 때 그러니까 여기서 밑에 있는 것들은 대부분 그냥 몇백만 원 정도로만 짤짤이 한 것이고 위로 봤을 때는 섹터로만 봤을 때는 되게 잦은 매매를 한 건 아니에요. 이게 늘 말하지만 저는 이게 최적화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은 눈앞에 있는 것만 쫓아가는 매매를 했으면 조금 힘들었을지도 모르지만 좀 길게 바라보면서 좀 여유 있게 뭐 매수해 놓고 낮잠도 좀 자고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여유 부리면서 매매를 했으면 오히려 성과가 좀 괜찮게 났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유가 있는 게 가장 중요해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네, 이렇게 매매를 오늘 끝냈고요. 네, 오늘 장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두 고생 많으셨어요.